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TSMC 독일의 15조 투자, NXP, 보쉬, 인피니온과 마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TSMC가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을 재추진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주력인 유럽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죠. 이에 따라 TSMC는 NXP, 보쉬, 그리고 인피니온 등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과 함께 100억 유로, 약 14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 투자는 EU의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 수혜를 노리는 동시에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로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최근 차량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확산이 되면서 이 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파운드리 공장 설립을 통해 TSMC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을 타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투자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보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유럽의 지도자들이 대만의 TSMC를 찾아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독려하기도 했죠. EU 내 독일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 이를 통해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봅니다. TSMC 독일의 15조 투자, NXP, 보쉬, 인피니온과 마손입니다. 4일 블룸버그는 TSMC가 현재 주요 협력사들과 독일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운드리 공장 설립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인 NXP, 보쉬, 인피니온 등이 참여하는 확장법인을 통해 공장 설립 및 운영이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각자의 발언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NXP, 보쉬, 인피니온, 그리고 TSMC가 추가 이루어지고요. TSMC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문제가 생기자 2011년부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 파운드리 공장 건설 가능성을 타진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19의 사태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심각해졌는데 특히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품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전력 반도체인 PMIC, DDI,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계속되어 확장해 왔고 파운드리 부분까지 완전히 같이 공동으로 몰락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죠. 자동차가 주력 산업인 유럽의 타격은 다른 곳보다 심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자동차 회사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의 판매가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주문을 줄였는데 오히려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서 차량용 반도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공공버스나 지하철 이런 것을 타기 굉장히 어려워졌던 상황에서 이제 차량의 판매가 불티나듯이 팔리게 된 것이죠. 당시 현대차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의 주문량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적게 타격을 받은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고 인플레이션 위험과 여기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강도를 높이자 반도체 공급 과잉이 일어났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전자제품을 사는 것을 주저를 했어요. 여기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가 들어가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자제품 자체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완화로 이루어진 거죠. 그동안 적체되었던 차량용 반도체,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TSMC는 EU의 공장 설립 추력 동력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은 미국 등 TSMC가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고객사 기반이 탄탄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것은 바로 유럽 내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과의 협업, 네덜란드의 NXP, 독일의 보쉬, 인피니언 등 유럽 주요 차량용 반도체 기업과 손을 잡는다면 이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TSMC의 사업 구조는 모바일 반도체 및 PC용 반도체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 이게 모바일 반도체죠. 퀄컴, 마찬가지로 이게 모바일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AMD, 지금 인텔도 지금 들어와 있고, 다 이러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모바일 반도체, PC용 반도체, 아니면 그 전체적인 산업 구조의 반도체, 이런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유럽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게 된다면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죠.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동 투자가 되니까, 그래서 TSMC가 유럽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TSMC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최근에 제정된 EU의 반도체 지원법. 지금 EU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응해 EU 반도체 지원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 특히 반도체가 필요한데, 특히 차량용 반도체 가장 필요한데, 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선단 공정이 아니더라도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것까지도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법안은 EU 내 국가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이 모두 430억 유로, 약 63조 6천억 원의 보조금과 추가 세제 혜택을 받는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텔 위에는 이 반도체 지원법으로 수혜를 볼 대형 반도체 기업이 또렷하지 않았는데, 이번 TSMC의 참여로 TSMC가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TSMC와 협력하는 NXP, 보쉬, 인피니언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이 TSMC와 협력하는 그것은 자체 생산만으로 주문량을 다 맞추지 못할 것이며, 파운드리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지닌 TSMC와의 협업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주문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만에 있는 TSMC에 이미 주문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주문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유럽에 공장을 짓는 것도 좋다.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가 아닌 TSMC와의 협업을 통해서 공장을 짓게 된다면 초기 투자 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들 것이고, 지금 TSMC의 노하우도 배우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 기업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이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현재 인텔과 더불어 TSMC도 EU의 파운드리 공장 진출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EU는 삼성전자에게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장고에 장고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EU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에 공장을 지었는데 유럽에서 충분한 위탁 물량을 수주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EU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것이 결코 좋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블룸버그는 관계자를 인용해 TSMC와 협력사들의 반도체 공장 투자 방안이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되어지지 않은 만큼 이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TSMC가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거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보쉬, 인피니온, NXP 이 회사들과 합작으로 해서 이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주체는 TSMC가 되겠죠. 여기에 일부 주식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권리를 어느 정도 넘겨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이 이야기가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력은 TSMC라는 거죠. 결국 끌고 나가는 회사도 TSMC라는 거고 TSMC가 지금 이곳에 공장을 짓는데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칩 자체도 우리는 비싸게 받을 거야? 미국과 같이 한 20-30% 높게 받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같이 지켜보고 이러한 상황이 유럽 입장에서는 TSMC를 기다리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향후 선택은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